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녁 시황 여러분 들어가서 좀 보겠습니다. 주요 문헌점 말씀입니다. 적선지간은 필류여경하고 적불선지간은 필류여앙이라. 서원업 공덕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경사가 넘쳐나고 불선업 악업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재앙만 있을 뿐이다. 재앙막작하고 충선봉행하라. 악을 멀리하고 선을 받들어 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시장 대응 전략입니다.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아이들 후원 캠페인, 사회복지협의회와 디딤샷을 통해서 실천하시면 되고요. 쌓기 진짜 쉬워요. 노력을 좀만 하시면 됩니다. 일부러라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진짜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지금 1310분 하고 계시고,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도 제 채널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재생목록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하시면 상당히 유리하십니다. 자, 중심의 골드 꼭 생각하시고요. 현금 준비하시고, 금리 변동 진짜 주의를 요합니다. 금리가 꼭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요. 막판에 지수와 종목은 마이너스 20%를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의 열렬한 응원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고요. 영상 더보기 하단에 제가 건강 비타민C 올려놨습니다. 비타민C 꼭 드세요. 저도 하루에 많이 먹습니다. 건강 많이 챙기시고요. 또 쿠팡 다른 물품도 같이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금융 뉴스에 국제경제 보시면 미중 관세 휴전 90일 추가 연장, 그 다음에 자 파월 흔들기 계속해서 후보 거론한다. 아주 치사 빤스입니다. 빤스. 자,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그 다음에 엔비디아 소식 하나 나왔는데요. 자재 공문까지 지금 보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역 협상과는 별개로 엔비디아가 조금 뭔가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 저녁 9시 반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자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0.2에서 0.3% 지금 올랐고요. 예측입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 0.3에서 0.2 요것도 중요하죠. 연율로 지난해보다 2.8% 올랐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이 오늘 저녁에 주식시장에 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이거대로 언론대로 나오면, 연준이 금리 인하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돼서 지금 시장에서는 잔뜩 기대하고 있거든요. 금리는 이제 사인 나오기만. 근데 지금 보니까 물가를 보니까 조금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시장은 엿장수 마음이니까 이 상황 체크 좀 하시고요. 요거에 대한 거 하나 좀 잠깐 좀 보시면 자 2.7%였죠. 물가 상승 CPI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2.3에서 갑자기 2.7까지 올라왔거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지금 4% 있던 게 이제 2023년 지금 6월 그래서 3% 내려왔는데 다시 올라오니까 이게 좀 심각합니다. 그죠? 맞죠? 만약에 여기서 물가가 더 올라간다 그러면 연준은 금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반응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70년대 보시면 물가가 올랐다가 내리고요. 올랐다 내리고 올랐다 내리고 했죠. 이때 금이 엄청 올랐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오르면 금이 오른다. 이런 공식도 성립하는 상황이고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핵심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이고요. 핵심 물가 상승률 보겠습니다. 갑자기 오르죠. 2.9%까지. 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비슷한 상황입니다. 오르고 좀 조정 주고 다시 이제 오를 준비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970년대 상황이 지금 재현되지 않을까 좀 이런 우려가 있는 거지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뭐가 문제냐면 실업이 증가하면 이거 골치 아파요. 자, 실업도 증가하고 물가도 증가한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70년대 지금 이 상황과 너무나 똑같은데요. 그죠? PC 물가, 핵심 물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시고 상당히 째려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수입 물가라는 게 있습니다. 수입 물가 지수 연율인데요. 요게 조금 골 때리는 지표예요. 아마 제 채널에서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난 5월하고 6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가 되면 뭐가 오느냐? 안 좋아요. 뭐가 안 좋아요? 부러집니다. 이게 내려오면서 쭉 내려오는데 2023년 마이너스 6%까지 내려갔었어요. 수입 물가가. 그죠? 연간 변동률이죠. 10년 거 보겠습니다. 팬데믹 때도 6.8까지 내려왔네요. 그리고 올라왔죠. 네, 다시 내려왔고요. 지금 마이너스 가고 있는 거죠.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위기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시면 2023년 금리 인상, 팬데믹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때가 중국발 위기, 이때가 유럽발 위기, 2008년 서프라임 위기, 마이너스 17까지 갔네. 19까지. 마이너스 19까지. 이때가 닷컴 버블. 자, 이때가, 이때가 대부작업 사태. 수입 물가가 마이너스로 내려간다는 소식은 절대로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언제 발표가 되냐면, 8월 15일 날 나오네요. 8월 15일 날. 그때 제가 기억해 놨다가 8월 15일이면, 네. 아무튼,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마이너스 나오면 큰일 난다는 거. 그죠? 수입 물가, 마이너스. 자, 그래서 우리 채널에서만 공유하는 거, 요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가는 그냥 CPI, 그냥 물가, 그 다음에 근원 소비 물가.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확인한다. 여기 보시면 그냥 물가도 있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 있고, 그 다음에 근원 소비 물가, 핵심 물가, 요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 방에 정리가 됐으니까 좋죠.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이따가 또 좋은 차트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미국 시장은 살짝 강보합, 유럽은 혼조세, 이런 상황이고요. 자, 비트코인입니다. 자, 지난달 고점을 뚫지 못했네요. 네, 열심히 달리는 것 같더니, 자, 여기 고점이었고요. 7월 14일, 자, 8월 11일 어제군요.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쌍봉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예의주시하시고 중소형주 폭락 80% 반등, 더 이상 상승은 없다. 자, 그 다음에 KBWB 어떻습니까? 쌍봉 못 가죠. KR이 지역은행 더 못 가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30% 터지면 시스템 위기. 자, 그 다음에 대형주 메가7을 보시면, 자, 하락 반등이죠. 애플입니다. 더 이상 상승은 없는 것 같고요. 마소 드디어 고점을 찍은 것 같고요. 자, 엔비디아 아까 이슈가 있었죠. 중국 이슈. 그게 이제 얼마나 작동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 자, 구글 쌍봉, 아마존 쌍봉, 다 쌍봉입니다. 지금 메타 고점, 테슬라 50% 까이고 반등 주고 요 상황. 더 이상 상승은 없는 그런 상황이죠. 대형주도 거의 다 끝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인데요. 얘도 이제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 RSI 50인데요. 조만간 소식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인, 주식, 부동산은 지금 대단히 위험하다. 저러면 철저히 보시고요. 자,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국채 30년 가격은 올라갑니다. 대략 한 140까지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년물은 한 120 정도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갔지요. 자, 그래서 자,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4.27. 자, 3개월물 4.27. 거의 똑같네요. 그죠? 그 다음에 2년물 3.76. 그 다음에 5년물 3.8.
예, 그 다음에 20년물 4.8. 예, 더 이상 상승도 없고 하락도 없네요. 자, 머물고 있는 상황이고요. 30년물, 자,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 자, 10년과 3개월물을 보시면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문제인데, 왜 문제죠? 말이 안 되잖아요. 10년물을 하고, 3개월물하고, 금리차가 거의 같다는 얘기가, 아니, 금리가 같다는 얘기가 말이 안 되잖아요. 10년물이 더 많아야 되는데, 그죠? 자, 그래서 연준은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고, 자, 10년과 2년 올라오고 있죠. 30년과 5년.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린 대로, 금리차 올라가면 문제가 생긴다. 그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팬데믹 리먼 닷컴 대부조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고요. 가장 좋은 게 뭐다? 10년하고 3개월물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역전이 764일인데요. 이거 지금 리스크를 해결을 안 했어요. 예. 그러면 이 리스크가 터지면 어떻게 되죠? 이런 급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어떤 급으로? 이런 급으로. 이게 지금 1925년에 역전 현상이에요. 여기하고 거의 똑같죠? 764일, 여기가 700일, 여기가 540일. 그러면 급은 거의 뭐 대공황급으로 터진다는 얘기죠.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알고 대처하고 있는 사람과는 나중에 생존율이 다릅니다. 꼭 명심하시고요. 저 호주 달러입니다. 약세고요. 달러 살짝 올라오고 있죠.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유로 올라가다가 멈췄습니다. 일단 얘도 약세였는데 살짝만 올라온 상황이고요. 자, 위안화 다시 이제 약세로 전환,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문제는 엔화입니다. 앞으로 미국 금리의 방향에 따라서 일본 애들의 금리의 방향이 결정이 돼요. 그러면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 방파제 애들은 금리 인상할 것이고요. 엔캐리가 작동이 심하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채와 미국 국채를 잘 봐야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엄청난 리스크다. 그래서 지금은 리스크가 엄청 많아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뭐 관세 붙인다 안 붙인다 그러다가 여기 한 3% 가까이 빠졌는데 다시 멈춰 있죠. 이게 금리죠. RSI 50이고요. 하락은 아니고요. 자, 주봉 보시면 주봉은 어때요? RSI 59. 아직은 죽은 모습이 아니다. 월봉을 보면 더해요. 월봉은 RSI 85입니다. 그래서 지금 쉬고 있는 거지, 뭐, 금이 떨어진다, 뭐, 이런 거 없어요. 이상한 애들이 금 떨어진다고, 뭐, 얘기하고. 지금 주식을 걱정할 때지, 금 걱정할 때 아닙니다. 대략 한 10년 동안 횡보하다가 지금부터 이제 막 시작한,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2001년부터 상승을 할 때 상승 조정이 들어왔는데 이때가 서프라임입니다. 이때는 뭐 금이고 뭐고 다 팔아요, 그냥. 그래서 쭉 내려왔다가 이게 30% 빠진 건데 다시 연준에서 돈을 풀면서 어떻게 돼요? 쫙 올라가죠. 무려 이게 몇 배 올랐다고요? 7배 올랐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작년부터 그러면 대략 한 앞으로 6년에서 한 10년 사이 계속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시작한 애한테 뭐라 하면 안 되겠죠. 섭섭합니다. 그죠? 그래서 금은 계속 달릴 것이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그래서 제가 실물 금을 준비하자. 아까 인플레이션 말씀을 드렸지만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가장 좋은 게 금이다. 또는 은이다. 은도 내려오다가 지금 멈춰 있습니다. 37달러. 그래서 진짜 잘 보셔야 되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 자, 은도 이제 불꽃쇼 할 예정이 있고요. 자, 구리입니다. 구리 어때요? 구리는 한번 폭락하고 나서는 금하고 은은 안 그랬죠? 잘 확인하시고 유가 65달러 근처 64달러 러셀 2000 모습 잘 보세요. 폭락 30% 반등. 자, 요런 모양을 그리고 있죠. 월봉을 보실래요? 주봉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못 가죠. 그죠? 자, 요 상황 기억하시고요. 다우도 1, 2, 3. 어떻게 좀 더 상승 못한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약세다, 두 가지가. AI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빅스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 다지고 있고요. 자, 이런 거 앞에 큰 거 나오면 이제 큰일 났다. 자, S&P 500입니다. 자, 고점이 증가가 됐죠. 네. 다이버전스 생겼고요. 그래서 지금 4주째 횡보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모습이죠. 네. 그 다음에 나스닥 좀 보시면요. 나스닥도 비슷하죠. 네. 그래서 지금 4주째 이러고 있는데, 물론 더 갈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주봉인데요. 다우지수입니다. 1929년. 지금 요 위치 상황을 잘 보세요. 자, 나스닥 보여드릴게요. 비슷하죠, 여기랑? 요 상황, 여기서 여기 좀 완만했는데, 그죠? 보세요. 그죠? 여기, 예. 여긴 좀 깊이 내려왔었죠? 근데 다우지수는 깊이 안 내리고 좀 내려오다 말았죠. 그리고 나서 고점에서 한 4주, 자, 4주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예, 살벌하게 내려옵니다. 모양이 거의 비슷해요. 지금 나스닥, S&P 500, 여기 깊이가 좀 깊을 뿐이지, 다우랑 이때도 여기가 9월 초, 9월 3일, 예, 이때가 얼마? 역사입니다. 역사. 대단히 큰 역사였죠. 1929년에 9월 2일. 예, 이때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는 잘 몰라요. 예, 몇 퍼센트, 2% 주봉입니다. 예, 1%, 그 다음에 4%, 요때 5%. 네, 요렇게 쪼로로로 내려오다가 살짝 반등 주고 샥 폭락하는 무시무시한 일이 발생이 됐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어떤 이유 때문에? 이유는 많습니다. 시장은 엿장수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라고 똑같이 지금 비교를 해드린 겁니다. 거의 똑같죠? 네, 그래서 나스닥 일봉을 보시면, 이게 다시 또 지워졌네요. 다시 뭐 하면 되겠죠? 자, 일봉을 보시면, 네, 일봉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쌍봉이죠? 예. 더 이상 상승 못 하는데, 자, 그러면 제가 월봉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 지금 이렇게 지금 역사 신고가를 찍었어요. 여기 얼마냐면 23,710, 23,699, 예, 이렇게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부터의 되돌림이 시작이 된다면 바디를 말씀을 드리면 14,000, 11,000, 9,000, 5,000까지 총 4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살벌하지요. 예,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그러면 현재 RSI 얼마예요? 72잖아요. 자, 금 RSI 얼마예요? 85입니다. 어떤 게 더 오래 갈까요? 객관적으로 지표로 봐도 그렇고 금이 더 오래 갈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여기다 표시해놨는데 2011년부터 나스닥은 110% 갔고요. 지금 2011년부터 금은 140%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지금 만나고 있어요. 여기 파란 선 차트가 나스닥 100이고요. 여기 지금 캔들이 금 차트입니다. 그러면 결국엔 나스닥은 꺾이고 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올 하반기부터 아니면 9월부터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여러분들은 철저히 현금과 실물 금을 착실하게 준비하시는 길만이 이 위기에서 나름 살짝 방어가 되고요. 지금 만약에 스태그플레이션, 물가가 오르고 실업률이 급격히 올라가는 무시무시한 상황이 전개가 되면 주식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지고요. 그 다음에 금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오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명심하시고 시장을 잘 보시라.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는 몇 달간은 살얼음을 걷는 심정으로 시장을 봐야 됩니다. 왜요? 넉넉고 있다가는 완전히 골로 갑니다. 다들 주식시장 좋을 거야, 괜찮을 거야 그러지만 꺼야 하다가 껄껄껄 하다가 그냥 꼴까닥 껄 합니다. 아시겠죠?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빅 이벤트가 뭐죠? 네, 이겁니다. 물가. 저녁에. 그래서 내일 오전에도 요거 갖고 또 여러분들한테 해설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중심의 골드, 현금,
금리 변화를 꼭 신경을 쓰시고요. 지수와 종목들, 특히 엔비디아 변동성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 바라겠습니다. 이만 마치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